이야기 속에 성공해 보인다. 줌 인 터크쇼 석세스 스토리 김태균입니다.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파. 왜 어디 아파요? 손목이요 먼저. 약캐팅을 좀 하느라고 열심히 클릭을 하느라고. 약 사는 거예요? 이거 약? 모르세요? 뭐요? 약과 플러스 티캐팅에서 약캐팅. 약과 다 좋지만 저는 사실 전통주. 코드를 확실히 하시네. MZ 세대가요. 이 전통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MZ들은 왜 이렇게 그쪽으로 가네? 전통주를 놓고 거기에다가 안주 딱 해서 한상 차림 딱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찍으라고. SNS에 올리는 게 그게 대세거든요. 한국의 전통을 하는 우리의 MZ들 뭐 이래갖고 그리고 오늘 만나 뵙는 분이 이 전통주와 사랑을 아주 나누고 계시다는 그런 분을 만나뵈러 진짜. 저희가 왔잖아요. 그분이라면 조금 주량이 되실려나 모르겠네. 어. 자 그럼 만나보러 가실까요? 자, 우리나라 전통주 복원의 1인자입니다. 신우창 연구소장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제철 재료와 농사지은 쌀로 직접 술을 빚어 먹던 시절.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우리만의 전통주가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고유의 전통주 제조 문화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에 잃어버린 전통주를 되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우리 술 복원에 힘쏟는 이들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 우리의 전통주를 알리며 2023년 전통주 업계 최초 1,000만 불 수출 달성까지 이룬 그들. 1999년 입사 이래 끊임없는 연구 활동으로 국내 최초 막걸리 발효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전통주 관련 특허 출원과 꾸준한 연구 논문 발표까지 오직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의 K 전통주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신우창 연구소장이 있다. 우리의 전통 누룩으로 좋은 술을 빚는 신우창 연구소장의 석세스 스토리를 지금 만나봅니다.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술 복원을 하면서 사라진 우리 전통주를 되살려내고 있는 예. 전통주 연구가 전통주 공무원 신우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주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왜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러니까 전통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유산이지 않습니까? 유산이죠. 예. 소중한 유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산이라면 일종의 이제 공공재인데, 예,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저희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공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외 석상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공무원답다, 전통주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명감을 좀 갖고. 사명감, 자부심을 갖고. 자, 조상의 어를 이어받아갖고 전통주를 만드시는 우리 신우창 연구소장님 그 스토리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네네. 빨리빨리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자, 전통주 복원의 1인자 신우창 연구소장님의 첫 번째 석세 스토리는요. 네네. 우리 술의 DNA를 복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전해내려온 그 제조 방법으로 빚는 술을 전통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방식 그대로. 예, 예. 소위 말하는 이제 탁주, 약주, 소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형이 고려 시대 때부터 완성이 돼가지고 고려 시대부터. 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빚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지만 예. 따지고 보면 쌀과 누룩을 이렇게 버물리고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일정한 온도에 두면 그게 술이 됩니다. 근데 그 술을 막 끓으면 막걸리, 맑게 여과하면 약주, 그리고 막걸리와 약주를 정류를 하면 소주. 그러면 지금까지 누르고에 사용해서 복원한 전통주가 저희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좀 향을 다 같이 맡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니, 뭔가 맑아요. 저희가 아니, 알고 있는 약간 백살주 향인가요? 향인데 첫 번째 거. 아, 그렇습니까? 자주라고 합니다. 자주. 자주? 예, 자주 마신다고 해서 자주는 아니고 호초가 들어가고 꿀이 들어가고 꿀향이 좀 나네. 맞아. 꿀향이 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균이라는 거는 파스테르가 한 200년 전에 서양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400년 전에 저희 선조가 만든 일종의 이제 살균 제법 중탕을 해가지고 중탕을 예, 해서. 보존성을 길게 하고 그 당시 호초가 거의 금보다 더 비쌌거든요. 호초가. 예, 그래서 호초도 쓰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꿀도 쓰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술이었던 거죠. 자, 두 자, 번째 두 번째 거. 거 향 맡아봅니다. 자, 은은한 그런 느낌이 있네. 솔향이 싹 풍기면서 좀 힐링되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조선 시대의 이제 선비들의 기계가 느껴지는 기계가 느껴지네. 송절주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거는? 야, 다 다르다.
세 개의 향 중에서 좀 향이 좀 제일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술로 술을 빚은 청감주, 증강주. 청감주. 아니, 경상도 분이셔갖고 예, 청강주인데 증강주 이렇게 들려갖고 예, 예. 달감자를 썼군요. 예, 청감주. 말글청. 아유, 제가. 예. 마지막은 술이 아니고 무슨 요거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디저트 주신 건가요? 디저트. 오늘? 술을 3잔 먹고 나서 이거를 먹으라. 옆에 숟가락도 이렇게 수저가 있네 진짜로. 예, 떠서 먹는. 이거 요거트잖아. 이건 요거트인데. 예, 고려 시대 때 귀족들이 이제 즐겨 드시던 예, 떠먹는 막걸리. 서민들은 못 먹는 아, 거예요. 못 먹었죠. 왜 못 먹었냐면 막걸리를 10병 만들 수 있는 쌀을 가지고 이화주는 단 한 병이 만들어집니다. 야, 10병에 있는 걸 한 병에 넣은? 예. 그 쌀의 어떤 농축미, 질감, 이 맛보시면 이제 그 실키한 그런 질감도 느껴지시는데 향도 이렇게 굉장히 향긋한. 이게 너무 먹고 싶다 나 이거. 진짜. 이건 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12.5도입니다. 도수가 낮은 편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뭐 아주 조금만. 정말 먹고 싶어서. 아주 조금만. 근데 정말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이게. 너무. 와, 나 진짜 처음 맛보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정말 곱네요. 그냥 예, 사르르르 굉장히 녹아들어요. 실키한 느낌. 12.5도라는 게 안 느껴지죠. 맞아요. 조그만 이 정도 잔에다가 이 정도 먹으면은 뭐 긴장 완화도 되고 좋으시고 술 못 드신 분들도 예. 좀 이렇게 물 경험하실 타서 먹으면 이제 애들도 아유, 선생님. 아유, 무슨. 아유, 선생님.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학생 애들 앞에 대학생을 꼭 붙여주세요. 정정한. 한 숟갈 먹고 취하신 줄 알았잖아요. 저희도 이제 문헌으로만 이렇게 봤으니까 네. 떠먹는 막걸리다 이렇게만 표현돼 있어가지고 도대체 실물이 어떤지는 몰랐어요. 근데 보온하고 보니까 실제 떠먹게끔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제대로 된지 안 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당시 선대 회장님을 찾아가가지고 회장님이 이화주를 이렇게 복원했는데 이게 맞습니까?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네. 이렇게 보시고 맛도 보시고 어떠세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떨린다. 제가 지금도 사진처럼 머리에 딱 박혀 있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지그시 보시면서 우째했노 이러시더라고요. 이걸 어찌했노? 우째했노. 감동받으시죠. 근데 그게 이제 칭찬의 의미였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했냐. 어떻게 어찌했노? 아우, 똑같이. 문헌만 보고 복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그럼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헌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짧게 나오고 그런 문장 자체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봐도 해독이 잘 안 되릴 정도로 어려운 문구들도 있고, 예를 들면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가지고 저어준다.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이제 꼭 동쪽이어야 될까? 그래서 서쪽으로 뻗은 것도 한번 구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청감주 같은 경우는 청감주. 예, 술을 가지고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술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청감주가 좋은 술이니까 청감주를 빚을 때 쓰는 술은 청감주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청감주를 다음 청감주를 빚을 때 또 쓰고. 그래서 이제 무한 루프처럼 반복해봤던. 그러니까 그럼 도수가 계속 올라가나요?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또 술이 안 되더라고 이게. 너무 진해지고, 너무 진해지고. 당도 농축이 되고. 예, 뭐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저희의 갈구였죠. 욕망.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정말 좋은 술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도해봤던 게 있고. 강원도 횡성에 있는 전통주 양조장에 찾아가 우리 술도 빚어보고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저희가 한번 그 과정을 보고 왔거든요. 자, 함께 보실까요? 속도가 빠르잖아요. 생산성 관리라고 해서 완제품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캡이나 라벨이나 아니면 적재 단계에서 뭔가 좀 불량이 발생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불량이나 어떤 자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해서 불량률을 관리하고 그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술이 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술이 발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효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양조 휘팅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만들기 전에 이제 발포라는 효소 물질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당금을 통해 가지고 원액을 만들고 그리고 발효 과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발효돼서 나온 술덫을 여러 가지 조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 과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술에 대해서 잠깐 우리 술에 대한 상식 그리고 역사. 오늘 저희가 우리술 그 막걸리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술에 대한 역사나 상식 이런 것들 좀 안내를 드리고 술에 대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오늘 구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누룩 안에는 효소랑 효모라는 애가 들어있어요. 효모만 좀 내려주세요. 매주 냄새. 문화가 어떻게 태동했고 발전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밥이 또 누룩하고 섞여가지고 어떻게 술이 될까라는 것도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엄청나네요. 사실 저는 전통주 이제 양조장이라고 해서 옛 방식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다 기계식이네요. 그러니까 위생적이어야 되고 표준화돼야 될 부분들은 자동화하고 우리가 현대화, 과학화하지만 네. 또 반드시 사람의 손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가야죠. 예, 그러니까 발효 상태를 살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누룩균을 배양할 때 그럴 때는 사람이 오감으로써 느끼고 그래서 저희 전통주 이 양조장을 보면 전통과 현대가 이제 공존하는 공존하는 그렇게 공간이군요.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만들어진 전통주가 이제는 후세에 또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우창 소장님께서 만드신 전통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복원되고 또 재해석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토리 만나볼까요? 자, 신우창 연구소장님의 두 번째 석세 스토리는요. 자, 뭔가요? 미생물 학도 술꾼이 되다? 그렇죠. 제가 대학 때 이제 전공이 미생물학인데 미생물학. 예, 그래서 당시 술은 좋아했지만 뭐 딱히 양조회사에 가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회장님께서 그 모교에 그 강연을 오셨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지금 같으면 미생물이 다 이제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연구하기 쉬운데 과거 같은 미생물 키우는 설비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밤새 그거를 나무통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 보고 아, 정말 대단하시다. 예, 학자로서도 대단하시고 정말 배우고 싶고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와서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추셨을 때 어떠셨어요? 선대 회장님께서는? 좋아하셨죠. 좋아하시고 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 회장님이셨는데 저는 신입사원이고 회장님과 같이 실험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차이도 있고. 근데 실험실에서 같이 실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멋있다. 저 듣자 하니까 실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술의 맥이 좀 뚝 끊겼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일제 때 이제 저희는 가양주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집집마다 자기 집만 이렇게 빚는 술들이 있어. 그게 전국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찬란했던 우리 가양주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겠네. 예.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주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주세법을 만들고 저희는 이제 가양주 문화하고 한데 그게 맥이 인위적으로 끊겨버리게 된 거죠. 그걸 이제 회장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계속 연구를 해와셨던 거고 그 한 예로 이제 한국 전쟁 때 회장님께서 통역 장구셨는데 미생물 연구를 하시려고 그 배양기라든지 이런 걸 배낭에 메고 막 이렇게 전쟁터 다니시다가 잡혀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런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거 연구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연구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약간 회장님 덕질하시다가 여기 들어오시네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분명 소장님 역시 완전 몰두하신 거는 뭐 회장님 못지않게 되게 진심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나온 모든 특허 제품 개발에 대한 지분이 또 현재 특허는 한 30개 정도 갖고 계십니다. 예, 가지고 있고 특히 생쌀 발효에 쓰이고 있는 이 균주 핵심 균주는 선대 회장님께서 최초로 이제 개발하셨지만 제가 2001년도에 그 개량을 해가지고 특허를 내고? 네, 특허를 출원하고 지금 이 누룩을 가지고 이제 만든 제품들의 누적 매출이 한 조 단위는 넘는 걸로. 그럼 그게 이제 다 특허는 개인적으로 다 조금씩 들어오고. 지금 조라 그러셨는데 그렇진 않고 이제 특허를 출원했을 때 발명 포상으로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나 좀 귀를 잘. 그렇죠. 이제 그 직무 발명은 다 회사에 귀속되게 돼 있죠. 아. 근데 이게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저 같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했는데 이 억울한 마음을 담아서 이 기술은 내가 진짜 자랑해야겠다. 그런 기술이 있을까요? 1세대 막걸리가 이제 주전자에 주전자. 기억 예, 그럼요. 그 네. 오다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쵸. 모자라면 물 타서 그죠 팔기도 이제 하고 원래 어렸을 때 이제 뭐 막걸리 좀 받아와라. 예, 그런 게 이제 1세대 막걸리라면 네. 2세대 막걸리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가지고 그렇죠. 뭐 브랜드도 있고 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져서 간혹 가다가 터지기도 하고 맞아. 끓어 넘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이제 2세대 막걸리고 3세대 막걸리는 안전성, 안정성 이 두 가지가 다 확보된 안전과 안정. 예, 유통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그래서 맛도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 네. 그걸 이제 3세대 막걸리인데 제가 발효 제어 기술이라는 걸 개발함으로써 그게 가능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생막걸리 국내 최초로 전국 유통하고 또 국내 최초로 해외 수출까지. 그럼 소장님 덕분에 저희는 생막걸리를 전국적으로 먹어볼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생막걸리의 아버지라고 불릴 이유는 예. 생아. 생아는 좀 그러네요. 생아. 제가 궁금한 게 심혈을 기울여서 막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된 제품도 있을까요? 있겠지. 가장 이제 생각이 많이 남는 거는 제가 연구팀장이 되고 최초로 이제 야심차게 개발해서 출시한 제품인데 네. 그래서 예. 삼겹살에 맞는 메밀이라는 소재, 메밀이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주를 개발했는데 네. 사실 결과는 보기 좋게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제품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 실패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가 이제 산소 발효 공법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또 개발해가지고 산소 발효 공법. 예. 그래서 그 제품에 적용했는데 제품은 실패했지만 기술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제품들은 또 다 그 기술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제품은 실패했지만 완전히 실패라고 보기는 힘든. 그렇지. 그래, 과정 속에 있는 위안을 거니까. 삼고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자, 좀 힘든 과정을 고충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걸 또 진심이기 때문에 전통주 보건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문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하고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양조회사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는 이런 얘기가 없다. 있는 것처럼 우리 술을 빚는 것은 단순히 이제 빚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 문화를 빚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사명감이네요. 멋있습니다. 사명감. 네. 진짜. 세 번째 이야기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세 번째 스토리. 자,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로 마지막 석세스 스토리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술과 우리 문화. 요즘 케이크 콘텐츠가 이제 인기를 많이 끌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주로 이제 한인 중심으로 교민들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교민이 많은 미국이나 일본 그쪽으로 이제 나갔고 최근에는 와인의 나라 프랑스. 프랑스에는 저희 매장이 직접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가면 우리 술들이 다양한데 네. 전통 음식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술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도 같이 알리는 그래서 이 식문화 전체를 알리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낯선 맛들은 거부감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데 특히 동남아 같으면은 과일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과일 막걸리 같은 걸 이제 주로 처음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RTD라고 해서 이제 바로 마실 수 있게 캔에다가 캔 막걸리. 캔 막걸리. 유통기한이 좀 오래 가죠. 그거. 훨씬 오래 가죠. 살균해서 나가니까 그렇지. 2년 정도 해서 나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접근하기 쉽도록 가면서 이제 점차 저희 본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우리 전통주가 나가게 되는 거죠. 저도 캔에 들은 막걸리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두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맛있고 시원하고 더 좋고. 여행 가고 이럴 때 그러니까 여행 갈 때도 이렇게. 자, 이렇게 새로운 맛의 전통주를 개발할 때는 보통 얼마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지. 선대 회장님께서 주로 하시던 말씀 중에 백시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시천계. 백시 천개요. 100번 시험하고 1000번을 고친다. 그래서 그걸 액자로 해가지고 제 자리 뒤에다 이렇게 딱 걸어 놓으셨어요. 백시천계. 예, 그만큼 이제 제품 개발하는 게 힘든데 실제로 이제 힘들게 이렇게 하루를 생활하다가 자리에 딱 앉으려고 보는데 백시천기가 있으면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액자를 이렇게 안 액자를 보이게 돌려놓고 지금 돌려놓고 있어요. 100번 고쳤는데 아직 뭐 1000번을 더 해야 되면 저도 뭐. 소장님의
그렇다면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전통주가 아직 이제 초창기고 외국에는 그래서 아직 많이 알려야 되는데 외국에 이제 알리기 위해서 어떤 그 출품회를 가지 않습니까? 출품회를 가면 출품되는 카테고리가 사케나 와인 카테고리에 제가 그쪽으로. 출품을 하게 돼요. 근데 상은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상은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와인도 아니고 사케도 아니니까 아니죠. 우리 K컬처와 함께 우리 술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K술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신유창 연구소장님의 성공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다.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한 문장을 한번 정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한 문장을 한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찾자. 실제로 이제 하루 중에 대부분이 일하고 관련된 시간을 보내잖아요. 맞아요. 자는 시간 빼면 거의 뭐 한 70% 정도는 일에 관련된 시간을 보낸다는 건데 그래서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면 그게 바로 성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게 성공된 삶의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다. 분리가 될 수 없는 일이니까. 자, 신유창 연구소장님께 바로 진짜 주시는 겁니다. 석세스 스토리에서 진정한 리더에게 드리는 트로피입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무엇보다 어떤 회차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복원하고 이어나가고 또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정말 이런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달려가라는 격려로 이해하고 우리 술이 세계화되는데 우리의 술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줌인 토크쇼 석세스 스토리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주 복원의 1인자이신 신유창 연구소장님과 함께했고요. 다음에 또 어떤 리더들과 함께하게 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